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느 여름 끝자락의 일입니다.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눈을 떴을 때 목이 마르다는 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고 놀러왔던 집인데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방에 있어야 할 할머니 침대가 어째서인지 불단이 있는 방에 놓여 있었고 그저 벽이었을 툇마루 끝에는 정체 모를 문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넓은 집안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할머니는 어딘가 외출하신 듯 했습니다. 매미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작은 새나 물고기들도 사라져버렸죠. 낮잠을 자기 전에 사촌과 놀았던 객실에는 낯선 찻잔 세트가 여러 개 진열된 유리장식장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까까지만 해도 있던 타월 담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 미닫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싶어서 울음을 뚝 그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집에 돌아오시면 미닫이 문을 가볍게 두드려 할머니를 불러 문을 열게 한 뒤 집으로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열쇠는 잠겨있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규칙이었죠. 미닫이 문의 불투명 유리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그림자는 머리 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크고 목 아래는 기묘하게 비쩍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실루엣에 겁을 먹은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장지문을 닫고 불단 방석 밑으로 머리를 박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잠들었던 모양인지 섬그늘 아기라는 동료를 부르는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노래 부르는 일이 드문 할머니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없어졌던 타월 담요가 몸에 덮여 있었고 불단이 있는 안방 안쪽도 아니라 툇마루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에도 조금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해서 일어났지만 툇마루 끝에서 그 문을 발견하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엄마는 결혼식 때문에 멀리 갔다. 너는 혼자 집 잘 볼 수 있다고 했잖니? 라고 말했지만 제 걱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객실로 달려가 보니 역시나 유리장식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계속해서 울었지만 할머니는 끈기 있게 저를 달래며 아이스크림을 먹여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현관에서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복도로 나가보니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고 비쩍 마른 사람 그림자 2개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를 부자연스럽게 흐느적거리며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섬뜩함이 더했습니다. 저는 다시 식당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갔지만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땡땡아 왔구나. 할아버지랑 아빠야. 라고 불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상할 정도로 큰 머리를 가진 2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양쪽 눈 모두 검은 눈동자만 그려진 달마 인형 같았습니다. 2사람 모두 여름인데도 새하얀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팔다리를 부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함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식당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말고 울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데려온 어떤 여자가 저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혼식에 참석하느냐
늦어서 미안해. 라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제 엄마와 무척 닮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는 막내딸이었고 쌍둥이가 아니었는데 제 앞에 있던 그녀는 엄마를 꼭 빼닮은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이끌려 당시 살던 도시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본 적도 없던 거대한 부채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현관 옆에는 반성하는 방이라는 방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방은 엄마에게 혼난 뒤 저녁 식사 시간까지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 속 모습 그대로여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대학으로 진학했고 집을 나온 후에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3명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외갓집 유품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객실에 커다란 장식장을 들여놓고 쓰지도 않는 찻잔 세트를 잔뜩 지내놔더라니까? 라며 불평하는 말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날은 적당히 맞장구를 치고 전화를 끊었고 다가오는 주말에 고향집에 갔습니다. 10수년간 익숙했던 엄마와 현재의 엄마의 차이는 저에게도 이제는 애매모호해졌지만 그 새로운 엄마에게서 태어난 여동생은 언니가 집 나가고 나서 엄마가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왠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애매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외갓집에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당일 엄마와 둘이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할아버지 댁에 작은 새랑 물고기가 있었는데 대체 왜 키우기 시작하셨을까라고 진짜 엄마만 알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새나 물고기 같은 건 뭐가 귀여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걸 키우는 걸 좋아하셨어. 친정에 있을 때는 내가 다 돌봤는데 내 방이었던 별채를 3장으로 만들 정도로 많이 키웠던 적도 있었단다. 라며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원래 엄마는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제 여동생을 낳았던 그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이상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릴 적 제가 겪었던 그 기묘한 사건과 지금 현실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둘 다 현실일지도, 어쩌면 둘 다 거짓일지도 모르죠.